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std 쓰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 자, 이렇게 요게 이제 그 함수의 declaration 하고 definition 분리하는 거라고 설명했죠. 그거 이해할 수 있죠? 요게 코드를 읽을 때 여기 함수가 1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개 정도 있다고 상상을 하면은 모든 함수의 정의가 여기 있으면 내리는데 하루 종일 걸리죠. 그러니까 선언된 거,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딱 알아야 되는 거, 그것만 여기에 몰아넣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죠. 사전 찾아보듯이. 사전이 아니고 책 읽을 때 앞에 목차 보듯이.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뭐가 궁금하면 이 부분 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API 매뉴얼, 제가 많이 쓰는 거 하나가 Qt인데, Qt 매뉴얼, 그 레퍼런스 매뉴얼이라고 보통 불러요. 아무거나 펴볼게요. 아무거나 피면 안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3D, Qt 3D. 그러면 자, 이렇게 C++ 클래시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게 다 요건 다 요것도 다 클래스고,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지 이렇게 쫙 나열해 놓죠. 대강 뭐 하나보다. 그럼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면 대강 이름만 보고 저게 뭘 하겠구나가 추측이 되거든요. 뭐 하나 찍어 봐요. 보세요. 이네리턴스를 어떻게 사용했나 이런 게 매뉴얼에 쫙 있는 거죠. 얘는 뭘 상속받았으니까 뭐가 된다. 이런 것들을 또 요걸 쫓아가면 볼 수 있겠죠.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여기부터 이제 멤버 펑션에 대해서 시그니처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디클레레이션만 여기 적어 놓는 거예요. 매뉴얼 볼 때. 그래서 set enable, 이걸 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파라미터가 풀 타입이네? true면은 enable 될 거고 false면 disable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추측할 수 있죠. 이러면서 남의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막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도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저거는 진짜 집단적으로 학습이 된 거예요. 뭐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매뉴얼 정리할 때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런데 보통 여러분 초보 때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누가 좀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구글 뒤지면 다 나온다는데 뒤지니까 요거밖에 안 나와. 검색하니까 죽을 것 같아.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레퍼런스 뒤져보면 어딜 뒤져봐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인류가 가진 생산성의 한계인 거예요. 요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달아줄 수 있는 생산성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코멘트를 달아준다, 뭐 그런 시대가 오면 요거 다 자세한 설명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다, 뭐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뭐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보고 코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맞춰가야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경험도 좀 쌓이고 하다 보면 이것만 보면 돼요. 오히려 설명이 많으면 싫어해요. 설명 보는 게 시간이 아까워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최대한의 그 가이드를 제공하는 정도겠죠. 자, 드로우, 이렇게 상속 구조 설명했고, 자, 요거를 요거 데피니션이 따로 있네. body라고도 부르고 definition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확장자가 H면 헤더거든요. 헤더라는 게 여기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겠다, 이런 걸 헤더라고 불러요. 큰 데이터 덩어리가 있으면은 헤더 부분에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어요라는 걸 설명한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딱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std 또 오류가 뜨네. 자, include 해줍시다. 아주 귀찮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버릇을 들을 때, 예를 들면은 요 IO 스트림을 여기 헤더로 옮기면은 좀 편하겠죠? 헤더로 옮겼으면은 막 너도 나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많이 쓰는 건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게으른 프로그래머라면은 모든 H 파일을 그냥 싹 긁어다가 모든 H 파일에 다 인클루드 해버려도 되겠죠. 아주 게으른 프로그래머라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컴퓨터 작업 중에 가장 느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 컴퓨터 작업 중에 제일 느린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배워요? 입출력이 가장 느리잖아요. 그럼 컴파일러가 작업할 때 이 H 파일, CPP 파일 얘네들을 다 읽어드리겠죠? 그건 뭐예요? 그게 입출력이잖아. 이게 입출력이 어느 정도로 느리냐면 요즘에 뭐 SSD 쓰면 빠른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거 써봤자 여러분들이 이제 디버깅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알고리즘을 막 좋은 걸 막 개선을 해도 그냥 입출력 하나 줄이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입출력이 아스키로 되어 있는 걸 바이너리로 바꾸면은 바이너리가 용량이 훨씬 적거든요. 용량이 적으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만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데이터 용량 큰 거 다룰 때는 입출력을 할 때 압축을 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압축하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 압축하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압축하면 CPU가 시간 먹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입출력 시간을 줄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돼요. 나중에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컴파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요거 거기다 아스키잖아. 내가 읽어야 되니까. 엄청 느린 거예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작업할 때, 그니까, 지금 인클루드 하나가 이렇게, 인클루드가, 요거랑 똑같아요. 컨트롤 A에 컨트롤, 이게 요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코드가 늘어나죠? 이만큼 컴파일러가 읽어야 되는 문서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그마 원스를 정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일단 요 파일에 들어와서 이게 있으면 그냥 건너뛰는 식으로 구현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파일을 하나 열어야 되죠. 파일 열면 어떻게 돼요? OS한테 나 이 파일 쓰고 있어요 라고 알려줘야 되죠. 느릴 거 아니에요. OS가 다른 모든 하드디스크 작업을 쫙 멈추고 이 파일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른 파일들이 작업할 수 있게 열어주거든요. 요거 나중에 여러분 병렬 처리 배우면 많이 지겹게 배울 거예요. 바틀렉이거든요. 병렬 처리에 느려져요. 요게 숙제할 때는 별거 아닌데 나중에 이제 큰 시스템 만들기 시작하면 크리티컬해져요. 그러니까 내 프로그래밍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짠 코드가 컴파일이 얼마나 자주 되느냐. 왜냐하면 기능 붙이면 컴파일 다시 해야 되죠. 그게 여러분 능력을 좌우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래밍 컴파일 시간이 만약에 순식간이다 그러면 코딩을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스트해보고 컴파일하고 실행시키고 바꾸고 나중에 여러분 실력 그 정도 올라가요. 반드시 올라가요. 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 세팅을 얼마나 잘했냐가 여러분 생산성을 좌우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컴파일을 분산 처리해요. 황당하죠? 컴파일을 그러니까 연구실에 PC 10개가 있으면은 그걸 컴파일을 모든 PC 노는 PC 다 뒤져가지고 걔한테 컴파일 시켜서 합쳐요. 컴파일이 느려가지고 코드가 커지면은. 그래서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얘기는 됐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비슷하게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이런 거 출력해주고, 썰코, 그다음에 이거 실행시키면 이제 쭉 다양성 들어가서 되겠죠? 보자. 베이스 지오메트리 오브젝트 클래스 이건 또 왜 이러지? 아까 보여주다가 엉뚱한 거 건드린 것 같다. 서클. 여기 지금 2번 갖다 놨네. 자. 아까 설명하느라고 컷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좀 꼬였어요. 시아웃이 또 없으니까 자, 실행을 해봅시다. 예상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조차도 런타임에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면은 디자이너를 여러분들이 고용했어요. 아이콘 100개 그리기 싫어가지고 그럼 스크립트 파일에서 읽어드리면서 작업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if 뭐 add box 면 이렇게 하고 else if circle이면은 이런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읽었는데 스크립트에서 이번 박스 만드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서클 만드세요 하면 이렇게 하고 가능하죠. 그럼 요것조차도 하드 코딩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거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타입에 따라서 요 포인터를 리턴해준 함수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좀 말을 애매하게 했나? 자, geometry object get object 그 다음에 const string 쓰지 말고 enum을 쓸까? string 쓸게요. string 그 다음에 name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들어갈 걸 저 함수에서 리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f 요게 박스다 return new box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 그 다음에 else if circle new 그럼 스크립트에서 요거 읽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스크립트의 텍스트 파일에 박스 써있으면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할게요. 다음 주에 숙제로 내든가. 자, 만약에 타입이 틀리면 사실은 런타임 에러 떠야 되는데 뭐 어설트를 걸어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설트를 걸어줄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널 포인터 날려줄 수도 있을 거고 거기까지는 가정을 안 할게요. 자, 스크립트 쓰면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똑같이 작동할 거예요. 박스, 서클 뭐 이렇게 똑같이 작동하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니까 스크립트나 뭐 이런 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엔진 만든다 그러면은 요런 툴들을 엄청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엔진 코드를 다양성 모르면 게임 엔진 코드 못 읽겠죠. 그리고 뭐 딥러닝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스크립트에서 이 그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읽어 들여갖고 뭔가 내가 동적으로 메모를 막 할당해주고 구조를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양성을 모르면 그 엔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는 못 만든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가 여기에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좋지 않아. 어디로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은 어디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능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어느 클래스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감이 좀 안 오나 보다. 자, 얘는 보면은 지금 리턴 타입이 지오메트리 오브젝트죠. 제가 아까 이너페이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죠. 얘가 대강이 아니고 얘가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만 알려주는 거고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칠드런 클래스들이 결정하는 거죠. 뭐요? 일종의 무슨 공장 관리자 같지 않아요? 여기선 이거 만들어, 여기선 이거 만들어.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있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겠어요? 박스 클래스에 넣을까? 최상위 머덜 클래스에 넣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머덜 클래스가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니까.
자, 컷앤페이스를 해서 옮겨버립시다. 자, 여기다 일단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걸 컴파일 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일단 옮기니까 source.cpp는 굉장히 깔끔해졌죠? 뭐 없잖아.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때 가급적 깔끔하게 보고 싶죠? 이거 에러 나는 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고칠 거고. 여기 없는 게 좋잖아요. 아, 이게 궁금하면 여기 가서 봐라. 그런 식으로 목차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와서 컴파일 하려고 드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거 최상의 클래스인데 박스를 에 대해서 인클루드 해줘야 되고 서클에 대해서 인클루드 해줘야 되죠. 요 컴파일 하려면.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굉장히 민감한데 중요해요. 박스. 자, 일단 인클루드 했어. 왜냐면 우리는 초보 프로그래머니까. 그리고 빌드를 해요. 에러가 그냥 난리가 나. Geometric Object Base Class Undefined 이렇게 뜨네? 좀 전까지는 베이스 클래스 있어갖고 상습 잘 됐는데 왜 뭔 헛소리야 이러면서 여러분 또 이제 분노가 치밀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보세요. 이 circle.h 파일에서 Geometric Object.h를 include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 갔어? Geometric Object를 갔더니 얘가 또 include를 하고 있네? 마치 뱀이 자기 꼬리를 먹고 있는 기분 들지 않아요? 상호 인클루드를 막 해버리고 있잖아. 그럼 요게 프로그래머들이 머릿속에 엉키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요. 요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편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써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쓰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설명을 안 할 거고, 일단 이렇게 꼬이는 건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꼬인 상태로도 컴파일을 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회사 가서 배워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꼬였잖아. 근데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서클에서도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를 인클루드 하고 있고, 지오메트릭 오브젝트에서 또 서클을 인클루드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다시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를 또 인클루드 하면서 막 돌고 돌겠죠? 이걸 끊어야 돼. 그러면은 인클루드를 둘 중에 하나 없애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지오메트릭 오브젝트에서 서클 인클루드 한 거를 없애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를 해야 될까요? 얘를 없애야 될까? 아니면은 얘를 없애야 될까?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1번을 없애야 돼요? 2번을 없애야 돼요? 1번, 왜 1번을 없애야 돼? 어쨌든 다시 클래스는 반드시 그 클래스를 그렇지. 그 개념이 명확하면 앱스트랙션 가지고 문제가 안 생겨요.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설계를 명확하게 쥐고 있으면은, 개념이 머릿속에 완전히 있으면 이때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보통 이제 당황해서 하는 일이 컴파일러 에러만 어떻게든 없애려고 들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급하니까. 밤샜거든. 집에 가고 싶어. 뭐 허리 아프고. 그렇다고 야근 수당도 안 주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근데 개념상 여기서 얘를 빼는 게 맞다고 여러분들을 굳게 믿어요. 이렇게. 그지? 믿죠? 그러나 이러면 또 컴파일이 안 돼. 왜 안 돼? 박스를 모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배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add new item. 이름 바꿔야 되는데. source2가 아니고 geometry object죠. 옮겨줘요. 뭘 definition을 옮겨버려. include. 시간이 좀 부족하네. 자, 보세요. 인클루드 틀렸어? 자.
일단 헤더만 볼게요. 여기에 박스나 서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앱스트랙션 할 때는 머더 클래스가 자식에 대해서 디테일을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누가 될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야 돼. 설계를 할 때 잘하려면은 내 자식이 누가 될지 모르는 게 좋아요. 일단 헤더에서는 없죠. 서클이나 박스에 대해서 없잖아. 스트링만 있잖아. 요게 트릭이에요, 사실은. 자식이 뭐가 될지를 스트링으로 바꾸고 있죠. 요거 인유머너레이션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인티저로 바꿀 수도 있고, 플래그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왔어요. 근데 얘는 에러가 왜 나지? 응? 다 H. 좋아요, 좋아. 그 다음에, include 스트링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 자, 보세요. 에러가 다 사라졌네? 일단 헤더에는 자식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CPP 파일에는 박스나 서클이나 뭐 이런 게 있네? 그렇죠? 있죠? 컴파일이 돼. 아이고, 요건 또 요거는 다른 문제고. 이건 잠깐. 컴파일이 돼. 요게 컴퓨터가 컴파일하는 방식이에요. 컴파일할 때 헤더만 딱딱딱 체크를 하고 CPP 파일에 바디가 있는 애들은 따로 막 컴파일 해가지고 몸체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컴파일되는 시간이 조금 오버되겠다. 컨테이닝 폴더 OBJ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땐 저것만 저거 갖다 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쉽게 와닿지 않는 내용일 텐데 지금 요런 게 되는구나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몇 년 지나면은 이해가 갑니다. 자, 예를 들면 요 파일만 컴파일할 때 우클릭하고 컴파일하면 요 파일만 컴파일 되거든요. 문제가 없죠? 자, source.cpp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얘를 호출을 하고 싶어요. 호출을 하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인스턴스를 주어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보통 하는 방식이겠죠. 이렇게 작동 잘해요. 지금 일단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일단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자식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지오메트릭 오브젝트가 헤더에서는 모르고 바디에서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을 만들어야 될지를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 패턴에서 팩토리 패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여기에서 박스하고 서클을 몰라도 돼요. 요거 지금 난 분명히 이 기능들을 다 쓰고 있어요. 프로그래밍 하면서 박스하고 서클을 다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지오메트리 오브젝트만 알면 되네? 자, 프로그래머가 이걸 사용할 때 아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그 프로그래머가 편하다고 그랬죠. 적어도 그러니까 아는 게 최소한 돼 있고 인클루드 하는 게 최소가 돼 있는데도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돼요. 이렇게 박스 서클 인클루드를 빼버렸는데도 돌아가요. 지금 인클루드 해준 거는 머더 클래스만 인클루드 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유사한 작업을 여러 군데에서 코드에서 한다 그러면 매번 이거 다 인클루드 하기 힘들죠. 한 글자라도 덜 쳐야 되잖아. 그 다음에 구조가 지금 깔끔하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구조가 깔끔하다는 거는 코딩할 때 최소한의 정보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오메트리 오브젝트 헤더에 가면 어떤 작동하는지가 설명이 돼 있죠. 그걸 인터페이스라고 그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갖다 쓸 줄만 알면은 쫙쫙쫙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인클루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 한 가지. 그래서 이게 이런 스타일 이런 걸 이제 팩토리 패턴이라고 불러요. 보통 팩토리 패턴 아까 리턴 자식 클래스 다형성 구현할 때 그 포인터를 이렇게 리턴해 주는 거, 머더 클래스 타입으로 리턴해 주는 걸 이제 팩토리 패턴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게 관찰을 좀 해볼게요. 자, 지오메트릭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때, 자, 지오메트릭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함수, 자, definition 있고 declaration 있죠? definition 가서 볼게요. 보면은 박스하고 클래스에 대해서 인스턴스만 만들어서 리턴하고 실제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낭비라는 거예요. 이게 낭비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GO가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오브젝트가 실제 인스턴스 변수가 아무것도 없어도 쓸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지 오늘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인티저, 센터 뭐 이런 걸 하나 갖고 있다고 쳐요. 뭐 이런 걸 하나 갖고 있다고 치는데 요 작업할 때 요 펑션 콜할 때 요 데이터가 필요가 없죠. 기능상 몰라 뭐 현재 지오메트릭 오브젝트가 뭐가 됐든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를 메모리에 할당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럴 경우에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스태틱 멤버 펑션이라는 거 써요. 스태틱. 요거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스태틱. 결과만 보여드리면은, 자, 얘는 어떤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GO라는 애한테 지오메트리 오브젝트 타입으로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메모리를 만약에 이 GO가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할당하고 싶지 않아. 막 피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을 스태틱을 만들어주고 요렇게 마치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멤버 베리어블을 쓰듯이 쓸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지오메트릭 오브젝트의 인스턴스가 없이 요걸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돌아가요. 똑같이. 자, 요게 스태틱 멤버 펑션을 여러분들이 꽤 많이 쓰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남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발하는 건 좋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까지 다 설명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단점이 뭐냐, 지금 요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이 스태틱, 그러면 스태틱 좋구나 막 다 써야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다 좋다고 생각하고 막 쓰고 싶어지는 게 사람 본능인데 한계가 있어요. 자, 인티저 센터 x,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오브젝트가 메모리 할당이 되고 어떤 속성을 갖는 거죠. 그때 스태틱 함수에서 이걸 사용하려고 들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1 컴파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스태틱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인스턴스 값을 사용하려고 들려면은 스태틱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이 되게 어렵다. 각자 책을 좀 보고 공부하세요. 이상하게 설명하기 힘드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요 멤버 베리어블을 액세스하려고 스태틱 펑션 멤버 펑션이 요 멤버 베리어블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게 특정 값을 갖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정 값을 가지려면 메모리에 이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스태틱을 쓰는 이유는 그 메모리 없이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법이 달라요. 좀 헷갈릴 텐데 각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성을 확장해 갈 수가 있겠죠.